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국채금리가 완화가 됐고요. 이에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덕분에 이 훈풍 우리 증시에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펴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0.7%가량 상승하면서 2,422선, 그리고 코스닥은 1% 넘는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1.2%가량 상승하면서 817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쇼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방송 말미에 공개될 대박주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금지하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오랜만에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기분이 좀 좋은데요. 오늘 오전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전장은 미국 시장의 어떤 각종 지표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데, 이제 고용 지표 둔화라는 것은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죠. 경기 둔화가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되면은 현재 긴축 정책을 완화를 좀 할 거나 하는 뭐 이런 기대감, 다시 말해서 경기 부양학에서 금리를 인하를 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을 좀 잡기 위해서 고강도의 긴축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급락을 좀 했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상쇄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하루짜리 지표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어떤 반등의 여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급락에 대한 리바운딩 반등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일이 없으면은, 특별한 악재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기술적 반등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 오늘 시장의 어떤 지표 부분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매도세가 오늘은 약간 둔화되는 모습 좀 해당이 됩니다. 아직까지 상승 포지션은 나와주지는 않고 있지만은, 현재 코스닥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좋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세, 물론 큰 폭의 매수세는 아니지만은 매수가 같이 이제 동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현재 지수 차트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보고 쉬고 계시는 부분들이 거래소 지표인데, 전체 2,400포인트 부분들이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어떤 지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2,400포인트를 중심으로서 한번 지수의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현재 지난번에 형성이 좀 됐던 부분들이 현재 2,400포인트를 중심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보여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줬던 이 가격선의 층의 지지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그 장세가
9월 말, 10월 작년이죠. 작년 9월 말, 10월 초 이 부분들이 거의 바닥으로 작용이 됐고요. 그다음 이번에도 마찬가지 1년을 앞두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10월 초에 했던 장세 부분들이 현재 눌림목 바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탄생 파동을 보인 뒤에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는 가운데 현재 삼중 바닥을 삼중 고점을 좀 찍었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역 N자로 내려왔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냉라인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추세의 중심에 좀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반도체 특히 오늘 최근 뉴스를 보시면은 현재 반도체 부분의 어떤 그 D램 부분들은 연말, 그다음에 랜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에 턴어라운딩 한다는 어떤 그런 보고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현재 SBU 돌풍이 되면서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경기 흐름,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이제 개선되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분명히 이제 지지가 될 거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1선까지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장 흐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오랜만에 훈풍 타고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루짜리 지표이기 때문에 추세적 반등은 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기술적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오후장 내내 흐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 1357 입력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전장 핫 상한가 만나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죠. 네, 먼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상장한 첫날이죠. 오전 중에 161% 상승하면서 67,000원 고점 터치한 후에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유 에이텍입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대유 위니아 그룹 회생 기대감에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솔트웨어입니다. AI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와 묶이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을 뜨겁게 달궜던 핫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대유, 에이텍, 솔트웨어 이렇게 세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전문가님, 이 중에서도 한 가지 굳이 꼽자면 어떤 종목이 베스트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솔트웨어입니다. 솔트웨어요. 네. 앞서 이야기를 좀 했지만 AI 클라우드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떤 모멘텀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이제 솔트웨어를 현재 뭐 중요한 어떤 종목으로 잡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솔트웨어 자체가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 어떤 새로운 어떤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대부분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 부분들이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고 데이터 센터는 현재 모든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임대하는 현재 커스터마이징해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유행이고 그 시장을 현재 세계 시장을 아마존 웹 서비스 현재 AWS라고 하죠. 여기서 대부분 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솔트웨어는 아마존 웹 서비스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떤 시장의 또 지배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모처럼 순환매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이슈가 좀 있습니다. 카타르의 스마트팜 요거에 대한 진출을 아직 뭐 가시화된 건 아닙니다. 요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고 또 최근 이제 중동 특히 이제 사우디 현재 네옴시티 수주전 그다음에 두바이 대통령의 현재 10월 달에 이제 방한 여러 가지 것이 맞물려주면서 중동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수혜주로서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솔트웨어가
현재 다른 현재 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보다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늘 24%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갔다가 약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지금 직전에 한번 단기 조정을 보였고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시세가 진행이 되면은 적 2병 또는 적 3병이 나오면서 이제 시세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가야 될 부분들의 그 가격층이 조금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그 하나의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아마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중요한 어떤 그 베스트로 꼽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을 뜨겁게 달궜던 핫 상한가 종목 중에 베스트 종목 솔트웨어 꼽아주셨는데요. 특히나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동, 카타르 스마트팜 시장에 대한 진출 모멘텀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24%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움직이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얼른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전장은 이렇게 보냈다면 이번에 오후장을 좀 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후장 인기 종목 두 가지 좀 꼽아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아 데이터하고 사마 알루미늄 되겠습니다. 네, 모아 데이터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 이렇게 두 종목 꼽아주셨는데요. 그럼 먼저 모아 데이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AI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암호 테마로 좀 묶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지난달에 네옴시티, 사우디 이렇게 중동 쪽에서 AI 의료 서비스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한때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아 데이터 어떤 모멘텀으로 계속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 데이터는 제가 이제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현재 라벨링을 좀 해서 현재 사람이 일일이 선별을 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가공을 좀 해서 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산업이 굉장히 많이 뜬다 이렇게 되면서 모아 데이터하고 이제 데이터 솔루션 현재 이런 종목군들을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모아 데이터가 뭐 현재 이제 빅3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해주는데 모아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현재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할 때 사람이 일일이 이상 탐지나 이제 오류 이런 것들을 다 하기는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요. 또 전문 관리 인원의 부족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이 요거를 다 관리를 대신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은 패턴 포캐스터를 출시를 하고 이에 대한 부분의 시장 지배력들을 강화를 하고 있고 또 국책 정부 현재 국가 정책으로 봤을 때도 클라우드 어떤 정책을 대부분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주로 좀 떠올라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아 데이터가 저평가적 요인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주는 그런 흐름이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모아 데이터 부분들이 뭐 최근에 좀 두세 차례 언급을 좀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박스권의 이중 바닥이죠. 그다음에 박스권의 돌파 완차 그리고 재상승이 되면서 이제 지그재그로 계속해서 약간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슈팅이 좀 더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출발했던 시그널들이 3주 전에 나왔습니다. 상승 삿바형, 그다음에 양십저 도중이죠. 그래서 망청이 양봉이 되면서
슈팅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산병이 나와줄 수가 있죠. 단기 고점은 아직 현재 되려면 또 추가적인 상승이 돼야 하기 때문에 최대는 한 4주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일어서는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부분에 현재 흐름을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모아 데이터 외에 데이터 솔루션도 한번 참고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데이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걸 라벨링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시장성까지, 성장성까지 고려해 본다면 주목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사마 알미늄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올해 생산 목표 변함없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도 반등을 했습니다. 이 훈풍이 우리 시장 2차 전지까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이 종목 왜 주목해야 할까요? 일단은 사마 알루미늄 내용을 보시면은 좀 수긍이 갈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현재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사마 알루미늄, 특히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현재 2차 전지에 알루미늄 박하고 동박이 있는데 알루미늄 플러스 양극의 어떤 접지하는 어떤 얇은 막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현재 구리박, 동박은 음극재에 좀 사용이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알루미늄 박을 좀 떠나서 차량 경량화가 대세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의 어떤 소화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알루미늄은 차량 경량화하고 알루미늄 박 이 두 개를 보시면 되는데 사마 알루미늄이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보통 현재 알루미늄 어떤 박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원재료를 생산하는 업체, 그다음에 알루미늄 박을 현재 원박을 만드는 업체, 그다음에 알루미늄 박을 가지고 실제 가공하는 업체, 이런 밸류체인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통 조일 알루미늄이라든가 현재 노벨리스 현재 비상장 업체인데 여기서 알루미늄 괴를 만드는 부분들이 있고 이걸 알루미늄 괴를 현재 요걸 가져다가 이제 가공을 하는 업체들이 사마 알루미늄, 롯데 알루미늄, 그다음에 DI 동일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제 지배하는 어떤 세계 업체가 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새롭게 진입하는 업체가 현재 동원 시스템즈가 된다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떠준 부분들이 방금 앵커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부분의 어떤 생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상 징후는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없다는 어떤 소식들이 다시 한번 현재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최근까지 조정이 약간 깊어졌던 2차 전지가 알루미늄 박 외에 전반적으로 다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알루미늄 쪽의 어떤 흐름들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시총이 약간 무거우면서도 그렇게 많은 조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통 14만 원을 고점을 보여줬는데 보통 절반을 현재 반토막이 나면은 7만 원까지 내려와야 되죠. 근데 7만 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여기에 이제 중간 가장 현재 양호하게 조정을 보여줬던 그런 부분인데 오늘 갭상승이 되면서 현재 망치의 양봉을 만들면서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선도적이고 가장 우량한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DI 동일 후발주로는 현재 DI 동일 그다음에 동원 시스템즈 잘 보시길 바라고요. 롯데 알루미늄은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찾아보려고 하시면은 안 되고요.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인기주 종목들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아 데이터, 사마 알루미늄 살펴봤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생산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2차 전지 섹터의 조정이 좀 깊었던 만큼 이번 반등이 좀 오래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 인기주 종목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이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도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슈 포커스는 테슬라의 기가프레스와 차량 경량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어제장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테슬라 하면 전기차고 또 전기차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차량 경량화일 텐데요. 사실 전문가님 우리나라에서 기계식 주차를 할 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좀 무겁기 때문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을 넓혀가려면 차량 경량화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이슈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두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전기차에 대한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는 어떤 기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량 경량화를 좀 해야 되는 어떤 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보통 이제 배터리 부분들을 현재 아래로 까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배터리 부분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단가도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두 가지 것을 좀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면서 고영업 이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완성차 메이커는 현재 고수익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가프레스라는 기법을 현재 테슬라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른 업체들도 기가프레스 기법을 사용을 하면서 현재 이 차체, 외형, 셰시, 틀 이런 쪽에 관련된 업체들의 어떤 수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현재 오른쪽에 이제 보시고 있는 부분들은 테슬라의 이제 공장입니다. 테슬라 이제 공장에 최근에 완성된 공장이죠. 텍사스 공장에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새롭게 현재 새로운 공법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다음 장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부적으로 기가프레스라고 해서 굉장히 큰 기계가 가지고 약간 프레스로 눌러서 현재 차체 틀을 생산하는 어떤 방식에 좀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주조 방식하고 함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기가프레스가 어떻게 현재 인건비, 제작 원가를 낮추느냐 굉장히 많이 좀 낮추는 역할을 좀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다음 장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기존의 모델 3에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원래 이제 캘리포니아 공장이 있었죠. 여기서는 현재 이렇게 일일이 다 조립하면서 현재 하는 방식대로 하나의 부품을 조각조각 이렇게 용접 또는 현재 이형제를 조립 이렇게 하면서 현재 만들었지만은 이번에 오스틴 공장의 모델 Y부터는 아예 전체를 통으로 찍어내는 앞부분, 뒷부분 전체를 통으로 찍어내서 용접 면적을 상당히 좀 좁게 하는 여기서 인건비를 상당히 절약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죠. 아무래도 로봇 공정도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생산 공정 라인도 축소가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혁신적인 그러니까 제조업의 혁신을 가져왔다 하는 것들이 기가프레스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음 장 보시면은 요거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걸 이제 기가프레스를 바로 찍어내는 통으로 찍어내는 예전에는 수십 개를 일일이 만들어서 조립해서 용접해서 만들었던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찍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조업 어떤 그 현재 단가가 혁신적으로 현재 단축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새로운 기법을 만들기 위해서 아예 우리가 이제 3D로 인쇄하는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혁신적인 어떤 그 제조업의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차체 틀을 구성하는 부분을 보면 앞바퀴 앞부분 프론트 바디 그다음에 배터리 팩에 있는 아래 이제 베이스 부분 그다음에 뒤에 바디 부분 이 세 개로 결합을 해서 차체 틀을 완성을 좀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또 하나의 제조업의 혁신 부분들은 현재 테슬라에서 만드는 현재 부분들이죠. 이게 셀하고 차체를 결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테슬라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공정 단가를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 차체 부분의 밑판하고 위판 그다음에 아래쪽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는 셀이 있고 셀이 있으면은 셀 하나에 이제 팩을 만들고 팩을 여러 개 해서 모듈을 만드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틀 안에다가 셀을 바로 집어넣어서 만들어 주고 이게 차체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약간의 이제 벌집 구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산 원가를 다시 한번 현재 줄여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런 벌집 구조입니다. 벌집 구조에다가 4680 배터리, 약간 큰 배터리를 집어넣어서 벌집 구조 자체가 현재 차체 구조의 또 구조체 역할을 또 하는 그런 계속해서 혁신을 계속해서 거듭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는 점점 내려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여기다가 현재 배터리에 대한 그 현재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삼원계 배터리가 아닌 LFP 배터리를 장착을 했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중국 상해 공장에서 유럽에 현재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이걸 가지고 현재 다시 한번 유럽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수준까지 올라와주고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는 나트륨 전지, 그러니까 LFP보다 더 낮추는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배터리까지 양산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대중화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체 뼈대뿐만 아니라 다음 장 그래프 보시면은 아래 이제 차체 샤슈 이 부분들도 찍어내는 그런 부분의 어떤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다음 장 보시면은 이런 뼈대 부분을 몇 개를 조립해서 전체 차체 틀을 만들기 때문에 두 번째 원가를 차지한 것이 차체 외형입니다. 여기서 생산 원가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나머지 이렇게 들어간 부품은 그렇게 많이 현재 원가를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전체 확대된 모습이죠. 이거를 부분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가프레스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기가프레스 부분들이 도요타, 볼보, 현대차에서도 계속해서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030년대에서는 거의 기가프레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펼쳐지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차량 경량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차체 틀을 약간 알루미늄 소재로 만드는 부분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고 또 외형 샤슈틀도 현재 탄소 섬유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차체 경량화를 계속해서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주적 업체 그다음 이런 부분들 샤슈틀을 만드는 업체에 대한 수혜주가 떠올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그 트렌드를 이제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경량화는 스틸에서 합성 수지,
고강도 강판, 알루미늄, 그다음에 알루미늄을 좀 대체하는 마그네슘이나 다른 소재의 복합재를 사용하면서 다종 소재 쪽으로 융합이 되면서 차량 경량화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우리가 한번 이쪽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현재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테슬라가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기가프레스 기법 저도 좀 어려워서 찾아보니까 쉽게 비유를 하자면 붕어빵 굽듯이 그 틀 안에 넣고 차량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면 쉽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일단 기가프레스 방식이나 셀투바드 형식이 이렇게 도입이 된다면 단가에 있어서도 확실히 좀 차이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가프레스와 관련된 이슈 포커스 함께 좀 살펴봤고요. 관련된 수혜주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 전당에 등극한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수익률 100% 이상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좀 체크해볼 종목은요. 9월 19일에 소개를 좀 해드렸던 가비아라는 종목입니다. 클라우드 관련주네요. 소리 없이 강한 보안주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얼마나 좀 힘을 더 받아가게 될까요? 예, 가비아 내용을 보면은 좀 현재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가비아 제가 소개할 때 을이 아닌 가비아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자, 가비아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자회사 부분들이 이제 KINX라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이제 대형 현재 뭐 통신사 외에 현재 업체가 있는데 중소기업 쪽으로는 KINX가 유일하다 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하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가비아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터넷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려면 대부분 이 업체에다가 주소하게 되고 매년 뭐 1년에 뭐 10,000원, 20,000원 내는데 가장 익숙한 어떤 그런 거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소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소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고가를 갱신을 좀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 부분들을 보시면은 박스권이죠. 한번 급등했다가 조정. 그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했다 조정. 그러니까 저점이 약간 높아지면서 약간 슈팅이 되고 있는데 모든 어떤 출발은 중요 변곡점에서 상승 삿바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윗꼬리와 아래 몸통이 1대1인 어떤 그 캔들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십자도죠. 이 되고 나면은 보통 출발하는 경향이 많은데 가비아도 중요 변곡점에서 일주일 다중바닥을 보이다가 오늘 장대 양봉이 되면서 신고가를 도전했기 때문에 눌림목 속임수봉이 나와준다면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비아의 흐름들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을이 아닌 가비아라고 소개를 또 해주셨는데요.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종목명은. 네, 소개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이 좀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후장에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슈와 관련된 관련주들 이제부터 만나볼 텐데요. 3위 동메달부터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3위는
3기입니다. 3위는 3기 준비해 주셨습니다. 앞서 그 기가프레스처럼 현대차 하이퍼캐스팅 관련해서도 좀 언급이 되고 있던 종목인데 어떤 모멘텀으로 지켜보면 좋을까요? 예, 3기는 알루미늄 관련된 주조 제품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3기에 대한 계열사를 보게 되면은 3기 EV 최근에 상장이 현재 됐고 또 3기 EV가 자회사를 현재 거느리고 있죠. 그다음에 3기 EV 같은 3기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재 미국에 대한 수혜주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기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존의 어떤 그 사업 부분을 보시면은 알루미늄을 현재 제조하는 어떤 그 부분들이 대부분을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어떤 판도는 알루미늄 산업이 대세로 좀 작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특히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새롭게 떠오른 뉴피스 그러니까 알루미늄하고 현재 마그네슘이 대세로 좀 떠올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속 주조 분야에서 알루미늄이 대세로 좀 착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차량 경량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3기의 주요 현재 엔진 부품을 잠깐 보시면은 엔진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재 그 부품을 좀 생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부분이 있는데 3기가 현재 엔진이 아닌 전기차로 전환을 또 마찬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이쪽 엔진 부품에 관련된 또는 현재 변속기에 관련된 부분의 어떤 주요 생산품을 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현재 세계 시장 침투율이 전기차는 10%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현재 계속해서 기존의 내연 엔진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재 간과해서는 안 되고 실제 볼보라든가 폭스바겐 부분의 어떤 납품들도 현대차 외의 납품들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감속기 케이스 그다음에 엔드 플레이트라고 해서 현재 배터리 팩에 들어가는 부품, 양쪽 끝 사이드에 불과한 마감 부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장성이 좀 뛰어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3기가 미국의 현지 공장 진출한 부분들, 현지 공장을 통해서 다른 메이커에 대한 납품 이런 부분들도 있다. 좀 전에 얘기했던 현재 엔드 플레이트 및 현재 그 밑에 배터리 팩 전체 케이스 틀 요거까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현재 그 엔진 부품하고 EV 부품이 어떤 생산 비중을 쭉 나타내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3기는 양쪽 다 대비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성장성들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음 장도 이와 현대차 그룹하고 나머지 부분을 나타내는 현재 고객사의 납품이 계속해서 좀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을 좀 해서 좀 탈피하는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차트는 약간 안습입니다. 이제 망가졌습니다. 네. 장기 차트를 한번 보면은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 바닥권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시총이 한 8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매출이 형편없는 게 아니라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적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급등했다가 죄송합니다. 예. 현재
자, 여기를 보시면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하는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바닥을 다지는 삼중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위 종목 3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장성에 비해서 차트가 조금 슬픈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미국의 현지 공장을 또 진출시켰다라는 소식까지 가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은메달 종목은 한주 라이트 메탈입니다. 네, 한주 라이트 메탈. 이 뒤에 메탈이 붙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대충 감은 좀 오실 것 같아요. 연휴 직전에 140억 원가량의 초박형 소재 부품 국책 과제에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10% 넘는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은메달로 선정된 만큼 어떤 모멘텀 말씀해 주실 건가요? 자, 라이트 메탈이니까 라이트는 가볍다는 뜻이잖아요. 메탈. 그러니까 차량 경량화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한주 라이트 메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는 현재 자동차 산업의 부품 특히 이제 알루미늄 쪽에도 주조를 이제 전문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 쪽으로도 대세가 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배터리 케이스 쪽이 알루미늄 케이스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세 번째 부분들은 5G 중계기도 알루미늄 주조 부품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의 또 부품주도 알루미늄 쪽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다양한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좀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은 뭐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배터리 케이스, 너클, 케이어, 그다음에 서프레임, 그다음에 모터 하우징, 모터를 감싸는 그 전체 이제 틀,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 업체가 자랑하고 있는 부분들, 특허까지 획득을 좀 했던 부분인데, 차세대 주조 공법, 뭐 중력 주조, 조합 주조, 고압 주조를 개성한 자체적인 공법이 좀 있습니다. 공법을 일일이 뭐 소개하기는 좀 힘이 들고 이게 전문적인 어떤 공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설명은 생략하고 이걸 단점을 개성해서 자체 특화 기술력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화산 공장, 원산 공장 뭐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동유럽 최초로 슬로바키아에 공장을 개설을 좀 했고, 이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고, 여기서 뭐 자동차 현재 배터리 이제 케이스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납품을, 현대차에 납품을 좀 하고 있죠. 그다음에 유럽에 대한 현지의 자동차 부품 쪽에도 납품이 좀 기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한주 라이트 메탈의 성장성은 의심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현재 배터리 팩 밑에 이제 바닥의 베이스 틀,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차량 경량화의 업체들이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체만 뭐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이 전체적으로 요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주 라이트 메탈 부분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변경 상장이 됐습니다. 변경 상장이 좀 됐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 이 박스권 흐름들을 한번 보면은 한번 시세를 줬다가 다시 한번 침체 때문에 고점에서 8,000원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가서 거의 한 4,000원 정도까지 현재 조정을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장세 흐름에 대한 어떤 연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현재
그 매집성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또 장이 안 좋아서 약간 밀려주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떠주고 있습니다. 떠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좀 해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또 시총이 워낙 좋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주 라이트 메탈이 다시 한번 차량 경량화 뭐 이런 부분에 이슈가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은 한주 라이트 메탈 뭐 기억하시고 매매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은메달 종목 한 주 라이트 메탈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명 사이의 라이트, 차량을 가볍게 한다,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특허를 획득한 부분 그리고 슬로바키아 진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셨다가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대망의 금메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아진산업입니다. 아진산업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미국의 아진 USA라는 미국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 IRA 보조금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흐름은 좀 어떤지 꼭 체크를 해보게 되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을 금메달로 꼽아주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자, 아진산업은 알다시피 뭐 전체적으로 현대차 부품 업체 부분으로서 지명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차체 부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부품들을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진산업의 어떤 계열사 현황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아진산업은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에도 진출하고 있고 이제 미국에도 진출하면서 현재 자동차의 현지 공장 납품도 하고 있고 또 현지에 대한 어떤 현재 글로벌 메이커에 대한 납품도 같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계열사인 현재 대우전자 부품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장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하고 같이 협업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IT 쪽으로도 진출을 해서 로봇 쪽,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링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다양한 포트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 성장성은 약간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차량 경량화 기술이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탄소 복합재 성형 기술, 그다음에 비철 금속 성형 기술, 초고장력강 성형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체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특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차량 경량화에 대한 어떤 부분에 가장 특화된 업체가 이 업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방금 관련된 부분에 현재 이 업체에서 만든 부품들이죠. 부품들을 일일이 지금 나열하는 디스플레이 개념이기 때문에 그림은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셰시를 만드는 어떤 공정을 나타내는데 현재 셰시 툴을 자체 입고를 하고 프레스를 누르고 그다음에 요거를 통해서 이런 부품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밸류체인을 완성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기가프레스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 외에 현재 자동차 부품에 대한 전장 산업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최고의 수혜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진산업을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차트를 보면서 전체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장이 굉장히 좋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냐. 사서 반토막 하지 마시고 반토막 낸 종목을 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최근에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고점 대비 반토막된 종목을 한번 고르신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아진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좋다 할지라도 최근 장을 버티기는 힘들죠. 그래서 최근에 강력하게 계속해서 올라주다가 8,000원까지 올라줬죠. 근데 이게 8,000원에서 이제 4,000원 정도 거의 반토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토막은 이전 가격의 어떤 층의 역할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서 다양한 어떤 정보 이걸 이제 받아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금메달 종목으로 아진산업 살펴봤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차량 경량화에 대한 자체 기술도 가지고 있고 특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가프레스 수혜주로 앞으로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제조 공정에 있어서 혁신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는 내용 기가프레스와 관련해서 이슈 포커스에서 함께 살펴봤고요. 전기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테슬라도 올해 생산 목표 변함없다라는 소식 전해졌으니까요. 2차 전지주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중에서 베스트 종목으로 솔트웨어 꼽아주셨습니다. 오늘도 흐름 좋으니까요. 오후장에서의 움직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